혹시 돈 걱정 때문에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날 때 있지 않으세요?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있거든요. 그리고 해결책까지요. 자,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. 돈 걱정이 정말로 우리 IQ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? 네, 놀랍게도 정답은 그렇다입니다. 그것도 무려 13점이나요. 이거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.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.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사람의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측정을 해봤더니 바로 저 숫자가 나온 거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? 그 중심에는 결핍의 덫이라는 아주 무서운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실험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데요. 먼저 사람들한테 한 400달러,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수리비가 나왔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어요. 이때는 소득이 높은 그룹이나 낮은 그룹이나 IQ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다음이었죠. 수리비를 4,000달러, 그러니까 한 500만 원으로 올리니까요. 갑자기 저소득층 그룹의 IQ가 평균 13점이나 뚝 떨어진 겁니다.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.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실제로 돈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상상만 했을 뿐인데도 뇌 기능이 멈춰버렸다는 사실이에요. 자, 그럼 이렇게 한번 떨어진 인지 능력이 그냥 거기서 끝날까요? 아니요. 이게 바로 더 무서운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. 두 번째 주제, 걱정의 순환으로 넘어가 볼게요. 문제는 뭐냐면요. 이 결핍이라는 게 한 번 겪고 끝.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게 시작점이에요. 우리를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. 이 악순환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먼저 결핍을 마주합니다. 돈이 부족해. 이 생각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뇌는 다른 걸 생각할 용량이 없어져요. 마치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딱 그것만 보이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판단력이 흐려지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은 결국 우리를 더 심한 결핍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 거죠.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말 그대로 덫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이 지긋지긋한 순환의 고리, 이걸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?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? 근데요,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아주 뜻밖의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이 문제를 무려 2000년 전에 정말 극한의 결핍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사람이 있었거든요. 세 번째 주제, 감옥에서 온 비밀입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.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음식, 따뜻함, 안전, 자유,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게 다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.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그 끔찍한 현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. 그는 오히려 만족한다고 말했거든요. 이게 바로 원문에 나오는 그의 고백입니다.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. 와, 어떤 상황이든 모든 걸 초월하는 만족의 비결이라니 정말 놀랍죠?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만족은 그냥 상황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. 원래 부유하고 권력도 있던 사람이었거든요. 그러다 다 잃고 가난도 겪어본 거고요. 이 모든 걸 겪어보고 나서 그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의도적으로 배웠다고 말합니다. 바로 이게 그가 말하는 비결의 핵심이에요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?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. 자, 네 번째 주제, 약함 속의 힘에서 그 비밀의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에이, 그거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, 마음을 다스려라, 이런 얘기 아니야? 하고요. 하지만 원문은 그게 아니라고 짝 선을 긋습니다. 이건 내 의지로 내 안에서 쥐어 짜내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. 비유하자면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강력한 전원을 연결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. 바로 이 구절,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. 이게 그의 모든 생각의 바탕에 깔린 믿음이었어요.
감옥에서도 걱정에 뇌가 멈추지 않고 굶주려도 똑똑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.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 있다고 믿었던 거죠.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바로 결핍의 역설이죠. 보통 우리는 부족한 걸 채워야 강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이건 정반대예요. 오히려 나는 약합니다. 나는 부족합니다. 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힘이 들어오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내 힘을 쫙 뺄 때 바로 그때 외부에 더 큰 힘이 들어와서 일할 공간이 생긴다는 뜻이에요. 내 잔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똑같이 결핍이라는 출발선에 섰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로 갈 수 있다는 건데요. 결핍에서 비롯된 두 갈래 길 한번 보시죠. 이 표를 보시면 두 길이 확연히 보이죠. 출발점은 똑같이 결핍입니다. 하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. 왼쪽 길, 결핍의 덫은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해서 결국 더 깊은 실패로 빠지는 악순환이에요. 하지만 오른쪽 길, 힘의 역설은요, 오히려 만족과 감사로 시작해서 그 결핍을 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결핍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덫인가요? 아니면 여러분도 몰랐던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될 엄청난 기회인가요?